네, 오늘 주목해봐야 될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더 이슈, 오늘의 이슈부터 공개를 해드립니다. 2차 전지주 2차 랠리 기대해 볼까? 2019년 내년에 전기차 수요는 35%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2020년에는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부종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배터리 3사가 글로벌 생산 설비에 집중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그 소식은요, 이제 정부에서 중국의 전기차 한국 배터리 보조금 등 애로 해소를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또 비아디, 중국의 비아디는 삼성 SDI의 3원계 배터리 제조에 협력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이 내년 하반기에 완공이 되는데요. 한국 배터리 업체에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최근에 낙폭이 좀 컸었던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정말 2차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투자 전략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하죠. 허연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이 종목군들 낙폭을 보더라도 한 3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최근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이렇게 주가가 좀 부진했었던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까요? 예, 먼저 배터리 주식들을 좀 먼저 보시면요. 여기에 삼성 SDI나 LG화학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캠텍, 에코프로, 그다음에 LNF, 그다음에 일진머티리얼즈, 그리고 어제 상한가 들어갔던 남선 알루미늄까지도 테마로 좀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는 원가 목록에 들어있던 쪽들인데요. 만도나 우리산업이 들어있고, 전장 쪽은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그다음에 LG노텍 나와 있고요. 그리고 SDI나 삼성전기, LG노텍은 전기차랑도 엮여 있지만 단말기랑도 관련된 쪽이기 때문에요. 삼성전자나 애플 쪽 단말기 신작들이 좀 실망스럽다는 게 좀 하락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주식들은 이제 그 경쟁 심화에 따른 단가 하락 우려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급 과잉 우려도 좀 있는 것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공급 과잉은 기후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보니까 유럽연합 쪽에서 전기차 배터리 연구에 이제 국고 보조금 허용하는 건, 그리고 대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공동으로 건립하는 기업들한테 이제 거액 지원한다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난 15일 날 보도한 내용 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연합의 자동차 산업이 이제 아시아 배터리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거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유럽 내에서도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 중순에 좀 이 이슈가 좀 컸던 것 같은데요. 독일의 배터리 업체인 바르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바르타가 워낙에는 이제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좀 소형 마이크로 쪽에서 배터리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어링 에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보청기 쪽에 들어간다든지 웨어러블 기기에 들어가는 이런 쪽들에서 배터리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회사가 전기차 배터리 양산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업체는 이제 워낙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초소형 마이크로 배터리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쪽 조금만 좀 주력해서 하던 업체인데, 2019년부터 실리콘 복합 음극재를 써서 에너지 밀도를 20% 높인 코인형 LIB, 리튬이온 전지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극재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흑연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흑연보다 실리콘을 쓰게 되면 배터리 용량이 많게는 5배 이상도 커진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독일 쪽에서 이렇게 신기술을 가진 업체가 실리콘을 음극재로 써서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좀 봤던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그리고 유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 전기차 쪽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시장이 커질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아시아 배터리 업체들한테 의존해왔던 그런 부분들에서 현실적으로 좀 고민이 있던 터에 차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되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폭스바겐이나 바스프 같은 유럽계 업체들, 그다음에 화학 업체들하고도 각각 자국 내에서 이 배터리 셀을 만드는데 협력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우려스러웠던 배경인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쪽 전기차주는 워낙에 종목들이 차 부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원가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워낙 하는 일은 이제 현대차도 하고 뭐 GM에도 납품을 하고 해서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이다 보니까 그쪽 시황이 안 좋았던 거. 그러니까 뭐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 뭐 이런 부분하고 현대차의 뭐 리콜 이슈 묶여서 주가 흐름은 좀 안 좋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00% 전기차 쪽 관련된 일만 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좀 복합적인데요. 전체 시황들을 보면 뭐 바르타라는 독일 업체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만들어 쓰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왔던 이 부분을 좀 우려스럽게 해석을 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좀 안 좋았었고요. 더 큰 틀은 이제 뭐 미중 간의 통상 이슈, 이 재료가 전체로는 또 뭐 근저에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그만큼 이제 단기간에 낙폭이 좀 컸었고 이제는 주가도 좀 반등의 기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소식들도 나옵니다. 국내 뭐 배터리 3사, 뭐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 삼성 SDI 이런 이 국내 배터리 3사가 잇따라서 해외 쪽에 공장을 이제 증설하는 모습들도 네네. 나오고 있고 이게 사실은 지금 뭐 수익성 가장 큰 배터리사의 문제가 수익성이잖아요. 근데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확대를 네. 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보니까 이제 파나소닉이 시장 점유율이 뭐 우리 3사를 더한 것보다도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뭐 중국 기업들 잘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 독주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건지 또 앞서서 이제 공급 과잉을 잠시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이 우려는 좀 없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공급 과잉 우려는 기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처럼 바르타 같은 업체 갑자기 좀 튀어나오는 게 좀 리스크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뭐 공급 이슈는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하게 보시면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전기차 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져 있고요. 그쪽 생산을 늘리겠다는 목표들을 갖고 있는데 뭐 업체별로 한번 보시면 토요타가 2020년까지 HEV로 700만 대 정도 그리고 연료전지차도 3만 대 정도 판매 목표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이상의 순수 EV, 일렉트릭 비클을 출시할 거고요. 그리고 2030년이면 550만 대의 전기차 모델, 여기 안에는 이제 100만 대 순수 전기차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인데요. 이쪽이 사실 디젤 이슈 나오고 나서 가장 많이 이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어놓은 업체이긴 한데요. 2020년까지 20개의 신규 BEV 모델 그리고 16개의 전기차 공장을 2022년까지 그리고 20개 이상의 전기차 모델도 25년까지 만들 거고요. 연간 80만 대 수준의 전기차 모델을 2025년에 이제 판매할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대체로 또 그룹사 전체로 봐서는 2025년이면 매해마다 한 300만 대 정도는 또 팔겠다라는 이 그룹사 전체로는 이런 전략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는 최근에 구조조정 이슈에서 나왔습니다만 뭐 2023년까지 20개의 전기차 모델 추가하고 연간 2026년부터는 100만 대 이상 판매를 하겠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노 닛산은 2020년까지 150만 대 전기차를 판매할 거고 관련해서 뭐 전기차 라인도 더 확대할 겁니다.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도 이제 2020년까지는 13개의 새로운 전기차 라인업을 만들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연구개발비만 2022년까지 110억 달러 정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다 같은 경우도 글로벌하게 2030년까지는 절반 정도가 다 뭐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전기차 쪽으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BMW도 미국에서 10만 대 이상의 2020년까지 판매 전략을 갖고 있고요.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도에 8개 신규 전기차 모델 출시 그리고 전기차 개발 계획은 2022년까지 11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해놓은 상태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전기차 판매량 50만 대를 달성하겠고 지금 분위기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4개의 신규 모델, 지금 모델 Y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데 이따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지리자동차는 2020년까지 판매량 90%를 다 이제 이쪽 친환경 차로 만들 건데 내년부터 중국은 또 이제 의무적으로 전기차를 10%인가요? 12%도 생산해야 되는 크레딧도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이런 모멘텀이 다 있고요.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11월 중순에 지난달 중순에
기존 계획이 390억 달러였었는데 이제 500억 달러로 향후 5년간 전기차와 자율차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수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쉬운 개의 전기차 모델을 확보하는 안도 승인했다고 하고요. 테슬라는 주간 생산 대수 모델 3 기준으로 보면 이제 11월 말까지 7,000대로 상향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중대형 전지 수요를 보시면 이렇게 글로벌 업체들이 다 이제 전기차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2025년이 되면 중대형 전지 수요는 올해보다 2018년보다 무려 17배 폭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는 연간 1087기가와트 아워까지 수요가 커질 것이고요. 이러한 수요 증분을 보고서 전기차 판매 하는 업체 포함해서 완성차 업체들도 많이 이쪽으로 좀 뛰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로 많이 팔리는 좀 확인해 보시면 지금 10월달 기준으로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34,000대로 작년 대비로 138%나 급증했고요. 글로벌하게 보면 9월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9월까지 20만 500대가 팔려서 61% 판매가 증가를 하고 있고, 중국은 뭐 계속 전해드렸지만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내연기관차는 완전히 꺾여 있고요.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쪽이 뭐 50에서 100%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체별로 배터리 업체들 증설 관련된 시황들을 보시면 LG가 저번에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2020년까지 캐파 가이던스를 90기가와트아워에서 10에서 20% 더 확대할 것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특히 난징 이제 2공장 증설도 같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에 연산 9.8기가와트아워짜리 배터리 공장 만들려고 이제 1조 1,300억 투자 결의를 해놓은 상태고, 여기서는 2022년부터 배터리가 나올 건데 연산 55기가와트아워가 2022년까지의 목표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조금 전기차 쪽 배터리만 봐서는 좀 작은데요. 2020년까지는 그래도 30기가와트아워 목표하고 있고, 중국 CATL은 2020년까지 50기가와트아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상위 10개사의 배터리 업체들의 2020년 기준 생산 능력이 이제 427기가와트아워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수요 증분이랑 이런 거 봤을 때는 충분히 뭐 수요 쪽이 좀 더 우세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공급 과잉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유진투자증권 쪽에서도 연구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기차 성장률이 앞으로의 10년간 CAGR로 30%씩 성장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로는 전지 수요가 공급보다는 많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제 문제는 아까 독일 바르타 같은 업체가 갑자기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나와서 다른 업체들을 시장을 잠식해 가는 이런 게 이제 문제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투자가 확대돼도 공급 가잉에 대한 우려는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업체들의 이제 경쟁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제 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더라고요. 뭐 비아디나 테슬라 쪽에서 협약 가능성이 좀 불거지는 것 같은데, 그 가능성을 좀 얼마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11월 중순인가 하반월에 하여튼 나왔던 얘기인데요. 비아디 쪽에서 약간 이제 다른 쪽하고 협력하겠다라는 뉘앙스를 내비쳤는데, 중국 정부 보조금 정책과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은 주행거리가 길고 효율이 좋은 배터리를 장착한 쪽에 대해서만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약간 선회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그간에는 이제 워낙에 주력이 LFP를 쓰던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같이 갔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본인들도. 그래서 고효율 배터리 하는 쪽에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 입장에서도 종전에는 LFP 주력이었기 때문에 이제 NCM 계열, 효율이 좋은 3원계 배터리 NCM 계열을 써야 되고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플로우로는 내년도에 비아디뿐만 아니라 이제 CATL 같은 경우도 NCM, 그러니까 니켈 함량을 8로 높인 NCM 811 계열의 배터리를 내놓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삼성이 비아디하고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비아디가 삼성 SDI한테 좀 배워서 이걸 좀 만들어야 될 입장도 되겠죠. 그리고 외신 쪽에서는 지금 비아디가 배터리는 쪼개서 재상장해서 거기서 만든 배터리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한테도 공급한다는 시황으로 나와 있어서요. 삼성 SDI하고 비아디가 협력할 공산이 좀 커졌다라고 보신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내년 하반기 공장이 들어가면 배터리도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요. 2020년 되면 연산 50만 대 하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이제 모델 3만 할 건데, 그러면 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현재처럼 파나소닉에만 100% 전량 의존해서 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여러 업체들 걸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다른 구조로 간다 그러면 워낙에 테슬라가 썼던 게 원통용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걸 해봤던 우리 업체들한테는 좀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나오는 시황으로 테슬라가 내년부터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모델 3를 런칭하겠다고 했는데 연말부터는 뭐 예약 주문으로 유럽하고 중국에서 모델 3 예약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업체들한테도 좀 유리하게 전개될 시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급업체로 부상될 가능성을 좀 봐야 되겠네요. 이제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지속적으로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재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2차 전지주들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1차 랠리가 2017년부터 1차 랠리를 보였다면 이제 정말 제목대로 2차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뭐 주가에 대한 그 움직임 또 투자 전략 네네. 관심지 어떻게 볼까요? 예, 종합해 보면 일단 전기차가 된다는데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성장성도 밝은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유진 쪽 시각 전해드리면서 계속해서 한 30% 이상씩은 성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보면 뭐 에코프로나 그다음에 최근에 좀 힘들었지만 포스코 캠텍이나 뭐 일진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상하프론테크나 신흥 SEC, 상신 EDP,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SKC 코롱 PI 대체로 4분기 실적 전망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좋고요. 테슬라가 지금 모델 Y를 금방 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세단에서의 모델 3처럼 약간은 이제 좀 저렴한 군의 SUV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모델 Y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좋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쪽에서 추월해 올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원천 기술이 없는 나라이다 보니까 유럽하고 일본이 어떻게 지금 뭐 바꿔서 뭐 전고체 전기라든지 아까처럼 뭐 양극재나 음극한 물질 소재를 바꿔서 갑자기 뭐 더 성능이 좋은 고효율의 배터리를 들고 나와 버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내재화 이슈, 본인들이 만들어 쓰겠다는 내재화 이슈 이런 부분들이 리스키한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단기로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 4분기에 좋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인데 중장기로는 성장성은 좋지만 저런 그 경쟁 가능성은 심화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기술력에서 밀릴 수 있는 부분들은 고려하셔야 되겠고요. 업체별로 보면 증권사에서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열관리 쪽 대장주로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 목표가는 한 15,000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2025년까지의 성장성 봤을 때 뭐 좋다라고 합니다. 신흥 SEC, 상하프론테크, 일진, 후성, 최선호주로 주고 있고요. 이 최선호주 지금 크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유진은 몇 달 전부터 계속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은 일단 SDI랑 에코프로를 최선호주로 주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이나 신흥 SEC도 관심주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금융투자는 SDI, 그다음에 포스코 캠텍, 일진,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SKC 코롱 PI 이 종목을 추천주로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종목들은 좀 많이 분산이 되어 있네요.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